시간 참 빠릅니다. 벌써 12월 둘째 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의 증시는 어땠는지 다시금 떠올려보면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예상치 못했던 상승의 상반기 그리고 그 부분을 덜어냈던 하반기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하반기를 보내다가 12월 들어서부터는 슬슬 바닥을 다지거나 혹은 반등하려는 우리 증시 기조를 나타내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2,500선 든든하게 좀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죠. 따라서 여기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 증시, 그래서 종목에 더 시선이 갑니다. 미증시를 보면은 연고점 부근까지 어느 정도 회복된 그런 모습인데요. 우리 증시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저희와 함께 이번 주도 부지런히 달려가 보시죠. 그러면 오늘의 핵심 뉴스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미국 증시 또다시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3대 지수 나란히 상승했고요. 거기에다가 다우지수는 36,000선을 돌파하면서 올 1월 이후에 최고치 수준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이 상승률을 보자면요. 다우가 0.82%의 오름세를 나타냈고요. S&P 500이 0.59%, 나스닥이 0.55%의 상승세 보여줬습니다. 가장 관심을 모았던 것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대담이었습니다. 한 대담 자리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사실상은 이 매파와 비둘기파적인 멘트가 모두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이제 긍정회로를 돌리기 시작했고요. 이 매파보다는 비둘기파적인 멘트에만 더욱더 집중을 하면서 금리 인하에 대한 시점을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에 설레하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요. 금리 인하 논의는 시기상조다라면서 피복 기대감을 어느 정도 좀 막으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긴 했지만 이 부분에 시장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둘기파적인 멘트인 통화정책이 제한적인 영역에 깊이 진입했다. 현재 고금리 상황이 어느 정도 경기를 잡는 역할을 해주고 있다라는 멘트를 했고요. 그리고 금리 인상 이후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라면서 경기가 둔화되면은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필요가 없게 되겠죠. 이런 비둘기파적인 멘트에 시장이 더욱더 의미를 둔 겁니다. 이에 따라서 3대 지수 나란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런데 보시면은 이 가운데서도 다우가 가장 크게 올랐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적게 올랐습니다. 이야기인즉슨 기술주들이 강세를 이끌어주지는 않았다는 건데요. 이를 증명하듯 빅7 종목군들도 크게 움직임을 나타내지는 않았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0.66% 그리고 아마존도 0.6% 정도 올랐는데 반면에 테슬라나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종목군들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상승과 하락은 1% 미만으로 대체로 제한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지난주 마지막 거래를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미국 IRA 세부 법안 지난 주말에 나왔습니다. 그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해외 우려 집단 세부안을 발표를 한 건데요. 여기서 해외 우려 집단에 포함된 국가가 이 중국, 러시아, 북한 그리고 이란이 포함이 됐습니다. 이와 관련된 그런 업체와 같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원래 IRA 법안을 시행할 때 나왔던 내용입니다. 배터리 부품 같은 경우는 2024년부터 배터리 셀이나 모듈, 분리막 전해제, 그리고 음극재, 양극재 이런 부분들이 이 해외 우려 국가와에서 납품을 받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이 부분 시행 연도가 내년부터입니다. 그리고 핵심 광물 같은 경우는 2025년부터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 발표된 해외 우려 집단 세부 지침과 관련해서 쟁점이 당초에 3가지였습니다. 허용하는 최소 기준치가 있느냐? 이 나온 바에 따르면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조인트 벤처 설립 시의 지분율은 몇 %까지 인정을 해줄 것이냐. 25%입니다. 당초에 업계에서 기대했던 것은 50%, 절반 정도까지의 조인트 벤처 업체에는 혜택을 준다면 그래도 또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가 있었는데요. 기대를 저버리고 50%가 아니라 25%입니다. 따라서 중국과의 합작사를 설립할 때 지분율 반반으로 만들게 될 경우에는 보조금을 못 받습니다. 25%까지만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 라이선스를 활용한 우회 진출 가능성,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현재 합작사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업체 혹은 진행하고 있는 업체, MOU를 체결한 업체 압축을 해봤더니요. LG화학은 화유, 코발트와 새만금에서 전구체 공장 만든다라는 기사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때도 한 차례 주가에 영향을 미친 바 있는데요. 그리고 이 새만금 쪽에 전구체 관련된 합작사가 상당히 많습니다. 보시면 SK온이랑 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거란메이와 함께 이 전구체 공장 만든다라는 얘기 있었고요. 포스코그룹 같은 경우는 CNGR이라고 이 업체도 중국 업체입니다. 합작사 설립은 이미 보도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지분율에 조금은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혹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 임박했고요. 이에 따라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어떻게 진행될지 여부 조금 더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면 영향받는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지금 합작사 설립이 이미 기사화된 그런 업체들을 묶어봤는데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하고 SK이노베이션 같이 좀 묶어서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포스코 홀딩스는 포스코 퓨처앤 포스코 그룹주들 쪽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 이들 종목은 지난주 마지막 거래에도 주가 많이 좀 밀려 내려갔습니다. 따라서 이 악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번에 세부 지침이 주말자로 반영이 됐기 때문에 또 오늘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 꼭 점검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듯 미국의 중국 압박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국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같은 일환인지 아닌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다시금 이 자원 전쟁이 시작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2년 전에 요소수 대란을 겪었었죠. 벌써 2년 전이네요. 2021년이었는데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산업부와 정부에 따르면은요. 관계부처가 지난 1일에 중국산 요소 수입 관련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라는 일부 매체 보도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 쪽에서 며칠부터 요소수 수입을 금지하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하지는 않았는데 지금 현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것을 관계부처에서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긴급 점검회의가 지난 1일에 있었던 것으로 이 매체에서는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를 듣고 현황 파악에 나선 거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통관 검사까지 마친 물품이 중국 세관에서 막힌 것이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이라서 긴급 점검을 했고 그 이후에 후속 보도는 아직까지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요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 중국산 요소수를 거의 90%를 쓰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요소수 대란을 겪고 나서 이 수입 비중이 60%까지 줄었다가 최근에 원활해지면서 다시 90% 수준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 중국에서 요소수 수출을 또 원활하지 않게 한다면은 우리의 피해도 불가피하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년 전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요소수 대란, 요소수라는 키워드로 움직였던 테마주들 다시 한번 볼 텐데요. 그때 KG케미칼이 가장 민감하게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 밖에 또 움직였던 종목군들 유니온 머티리얼즈 그리고 또 TKG 휴캠스 있고요. 대정화금, 롯데 정밀화학도 함께 묶어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어지는 뉴스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원전주들 관심 가져 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요. 유럽의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진행이 됐습니다.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현지 시간으로 2일 열렸는데 여기에서 의미 있는 선언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와 미국, 프랑스, 영국 등 주요 22개국이 넷 제로 뉴클리어 이니셔티브 지지를 선언문을 채택을 한 건데요. 이 과정에서 원전의 중요성이 더욱더 고조된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원전을 청정 에너지로 인정을 하고 원전 용량을 2025년까지 2020년 대비 3배 이상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SMR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를 만들 때 세계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의 지원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국내에 이 원전을 지원하는 그런 기조가 조금 더 빨라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요.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 있습니다. 그 밖에 사이즈 좀 작은 종목으로는 일진파워, 한신기계 좀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그리고 한전기술까지 원전과 관련해서 전 세계적으로 조금 더 도입을 빨리 하겠다. 그리고 도입에 박차를 가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만큼 최근 들어서 움츠리고 있는 이 원전주들에는 호재가 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공시 내용 하나 점검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굵직한 잭팟이 터지면서 또 투자자들을 설레게 했습니다. 바로 그 주인공은 에코프로 그룹주들입니다. 에코프로 BME, 삼성 SDI를 상대로 해서 양극재 44조 원 규모입니다. 어마어마한 역대급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는데요. 44조를 한 번에 납품하겠다는 건 아니고요. 오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의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하이니켈의 원료로 사용될 거라고 하고요. 여기에 맞춰서 에코프로 BM은 이 생산 스케줄을 맞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과연 한 번 더 관심을 받을 수 있을지. 에코프로 BM은 마지막 거래일에 2.2% 정도 올랐고요. 머티리얼즈라든지 에코프로는 지난주 후반에 다소 좀 주춤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외하고 나머지 두 종목은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다소 부진한 주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이 대규모의 장기 공급 계약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시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거래 장 마치고 나서 나온 뉴스이기 때문에요. 오늘 정규 거래에서 반응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